기간은 2007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14년 동안 진행을 했고요. 종목은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코스피와 미국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10개. 안녕하세요, 슈퍼서민입니다. 주식 전문가들이 주의하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테마주, 작전주에 단기로 투자하는 단타 투자인데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덧붙여서 항상 말하는 게 있죠. 주식을 잘 모르면 우량주, 장기 투자가 안전하다. 과연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 절반은 왜 틀린지에 대해 과거 데이터로 살펴보고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총 3가지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14년간 우량주에 분산 투자를 했을 때 과연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지, 두 번째로는 코스피 시장과 미국 시장의 수익률 비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14년간 매월 자산 리밸런싱을 했을 때와 그냥 보유했을 때의 수익률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한국의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과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을 정리한 건데요. 2007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보면은 삼성전자가 1등이고 2021년에도 삼성전자가 1등으로 삼성전자는 14년간 1등을 유지를 해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단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2007년에서 2021년까지 10등 안에 들었던 종목 중 유지가 했던 종목 중 하나가 현대차입니다. 그러나 그 외의 종목 8개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은 포스코나 한국조선해양, 한국전력 이런 기업들보다 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 이런 기업이 더 익숙하시죠? 네, 여기 나머지 8개 종목은 10개, 상위 10개 종목에서 탈락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을 보면 2007년도에서 2021년까지 생존한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인데, 마이크로소프트는 2007년도에도 3위를 하고 있었으므로 굉장히 높은 기업 가치를 갖고 있었으나 애플은 10등에서 1등으로 정말 많은 순위 상승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대단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2007년도와 2021년도에 그 상위 10개 종목을 이제 자세히 보면 2007년도 대비해서 2021년도에는 IT 기업이 훨씬 많이 상위에 포진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시대의 흐름, 4차 산업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시가총액도 그렇게 순위가 변동이 되었다고 해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상위 10개 종목을 2007년부터 21년까지 약 14년간 수익률을 분석을 할 건데, 어떤 기준으로 수익률을 분석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데이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간은 2007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14년 동안 진행을 했고요. 종목은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코스피와 미국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10개, 07년 기준입니다. 그리고 투자 방법은 첫 번째는 상위 10개를 그냥 10분의 1로 10%씩 매수를 해서 14년 동안 그냥 보유, 존버한 전략이고, 다른 방법은 한 달에 한 번씩 리밸런싱으로 그 자산 비중을 조절을 해준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엑셀 파일을 이제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코스피랑 미국 주식 상위 10개 종목에 대해서 14년간 장기 투자했을 때의 그런 시뮬레이션 정리한 내용이고요. 지금 삼성전자, 포스코 이렇게 2007년도에 여기 상위 10개 종목이 있고, 지금 여기 최초 대비 자산율이라고 나와 있는데 최초 2007년도 대비해서 2021년도에 삼성전자가 얼마나 많이 상승했는지를 나타냅니다.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 SK텔레콤, 이노베이션, 현대차, LG전자는 상승을 했지만 그 외에 디스플레이나 이런 포스코, 신한지수, 조선해양, 한국전력 이런 기업들은 하락했죠. 그래서 최초에 각 종목별로 약 300만원 정도를 다 매수를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한 400에서 450만원 정도로 이제 리밸런싱으로 조정이 된 것을 볼 수 있고, 그냥 최초 매수를 하고 이제 존버를 했을 경우에는 삼성전자는 300만원어치 매수를 했지만 거의 2천만원 가까이 되고, 나머지 종목은 1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종목들도 있고, 지금 삼성전자가 굉장히 높은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지금 최종 합계는 리밸런싱은 4,500, 그리고 존버했을 때는 5,200만원 정도가 나와서 리밸런싱을 했을 때가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 13.7%의 수익률로 기록이 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최초에 저희가 3천만 원을 분산 투자했을 때 약 50%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한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삼성전자만 제외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너무 많은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만 제외하고 보면은
리밸런싱을 했을 경우는 4250, 리밸런싱을 하지 않았을 경우는 3700 정도로 리밸런싱을 한 것이 꽤 큰 폭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주식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국 주식은 여기 1등이 엑슨모빌에서 쭈르륵 하고 마지막에 애플이 가장 시가총액이 낮았는데, 지금 리밸런싱을 하지 않았을 때를 보면은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나오는데 굉장히 극단적이죠. 이 59%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 59%는 애플입니다. 애플이 최초에 저희가 300만 원어치 매수를 했는데 14년 뒤에 얼마가 됐냐면 9,300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애플이 굉장히 높은 수치로 상승을 했고, 그리고 18%로 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그래서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3천만 원을 투자했을 때 14년 뒤에 리밸런싱을 했을 경우는 8천만 원, 리밸런싱을 하지 않았을 때는 1억 6천만 원 가까이, 그래서 한국 시장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국 주식에서도 지금 너무 높은 폭으로 상승한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을 좀 제외하고 진행을 해볼게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옵니다만 리밸런싱을 했을 때가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일일이 이렇게 다 데이터를 받아와서 각 월별로 시세를 표시를 하고, 여기에 몇 개 정도씩 사야 하는지, 추가로 몇 개를 주문하고 몇 개를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장기 투자 시 평가액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하는 수식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결과를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결과를 보면 무려 14년 동안 투자를 했을 때 한국 시장에서는 10개 중 5개 종목이, 그리고 미국 시장은 10개 중 6개 종목만이 상승했고 나머지는 14년 대비 하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우량주라고 투자를 했다가 14년 동안 물려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저희 대한민국 기준으로 했을 때 2007년에서 2021년 14년 동안 물가 상승률을 계산을 해보면 약 48%, 뭐 거의 50% 가까이 되는데, 50%보다 수익이 나지 않은 것은 물가 상승률을 하회했다. 즉 현금 가치는 실제로는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감안하면 한국은 4개, 미국은 5개 종목이 상승했다고 볼 수 있고, 결과적으로 우량주에 투자를 했음에도 그 투자 수익률, 승률은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0개 종목을 이제 분산 투자를 했을 때 제가 리밸런싱을 하는 방법, 그리고 매수 후 그냥 보유하는 방법으로 나눠서 투자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10개 중에 일부 종목이 굉장히 큰 상승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한국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미국 시장에서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포함된 경우에는 리밸런싱을 하지 않고 그냥 매수 보유하는 게 더 수익률이 좋게 나타났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상위 10%, 하위 10%는 잘라내고 그 가운데 부분만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평균치보다 너무 많은 수준으로 오르거나 낮아진 그런 데이터를 제외하고 분석을 해봤을 때는 리밸런싱이 매수 보유보다는 더 높은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 기업은 정말 시장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은 상승이 일어날 것 같다 하는 기업이 있다면 리밸런싱을 하지 않고 그냥 보유하는 게 좋은 전략이 될 테고, 나는 잘 모르겠다, 이게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게 우량주라서 투자를 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리밸런싱을 해주는 게 좀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10개를 약 14년간 장기 투자를 했을 때 과연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지, 그리고 한국 시장이랑 미국 시장을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를 비교를 해봤고, 그리고 투자 방법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과거 14년간의 데이터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우량주는 물론 중소형주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한 단순한 생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실제로는 손실을 볼 수도 있고 아주 장기간 동안 저희 소중한 자산이 물려서 수익 실현을 하지 못하고 한 군데 계속 묶여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종목 선정을 하고 투자를 하기 전에 이 기업이 어느 정도의 진입장벽, 즉 해자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딱 그 기업만 그런 맛을 낼 수 있는 레시피를 갖고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산업의 흐름이 계속 바뀌는데 그 산업 흐름에 잘 올라타서 변화할 수 있는 기업인지,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와 애플은 산업이 변화하고 스마트폰, 반도체 뭐 이런 식으로 산업 변화를 잘 올라타서
이제 선도적으로 주도한 기업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장벽을 갖고 있는 기업인지 산업 흐름에 잘 올라타서 변화할 수 있는 기업인지를 판단하셔서 우량주 중에서도 이제 옥석 가리기를 하시고 장기 투자를 하시는 게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저희에게 안겨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